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 혼조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저께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기대치 수준이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다우하고 S&P가 사상 최고치를 이틀 만에 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저께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소비자 7월 달에 5.4%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 이제 0.5%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패드에서 중요하게 이제 본고 있는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이제 4.3%를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측치가 4.3%였고, 그다음 6월 달에 4.5%니까 관련돼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전월 대비 수치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플러스 0.3% 상승을 했는데 시장 예측치가 0.4%, 그다음에 6월에 0.9% 상승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이제 중고차 관련된 지수가 6월달 10% 상승해서 7월달 0.2% 상승으로 이제 대폭 낮아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고점에 터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원 물가 지수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중고차 지수 가격이 10%에서 0.2%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한다면 4.3%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외식이나 레저,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 고점을 찍은 것이냐라는 건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준, 이렇게 이제 좋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제 기대치만큼 나오다 보니까 연준 총재 중에서 매파인 이제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가 10월부터 데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게 조금 시장에는 향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전일에 1조 달러의 이제 인프라 법안 이제 상원을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5천억 달러의 이제 예산안 일단 통과 절차가 개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인프라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예산안에 동반된 그런 이제 자금이 집행된다라는 좀 기대감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는 어떻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주간 재고량이 감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 좀 하향 쪽 안정을 찾고 있는데 미 백악관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물가 수준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펙에 이제 추가적으로 원유를 좀 증산을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성명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거 보면 향후에 물가 부분은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들 체크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제 수급 특징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저께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1조 6천억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를 했고요. 3일 연속 지금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2조 4,600억 정도의 이제 순매도를 기록했다라는 게 좀 특이한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6천억 가까운 금액을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연기금이 지금 11일째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1일 동안 이제 순매도한 금액이 한 1조가 지금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7월 달에 지금 순매도한 금액 자체가 지금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두 개를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7월 1일 이후에 2조 한 2조 2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수급 차원에서 보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저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동시 순매수한 이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이나 포스코, 카카오뱅크, KB금융, H&M 등을 이제 동시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루트로닉, 카페24,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관련 쪽, 제약 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는 그런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1156.4원으로 해서 전일 대비 6.6원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건 이제 코로나가 국내에서도 2,000명이 넘어섰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이제
특히 어제 같은 게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급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일 NDF에서도 지금 1159원까지 올랐다가 일단 1154원대에 마감이 됐는데 일단 환율의 움직임도 한번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단 백신이나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 기업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연속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현재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어 내외로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수치도 아마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걱정이긴 한데 이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을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간밤 달러 지수는 좀 약세로 꺾이긴 했습니다만 레벨단 자체가 어제 또 달러당 원화 가격 급등을 하면서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요소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 이슈나 업종, 테마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좀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도체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D램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이제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게 그 전날 CLSA 증권에서 리포트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 조사기관 이제 트랜스포스가 이제 주간 자료를 내면서 D램 재고 증가로 인해서 4분기에 D램이 최대 5% 이상 5%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D램 유통업체에서 재고 D램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어서 D램의 현물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반기에 이제 PC 판매를 증가를 예상해서 일단 D램을 추가 확보를 했는데 현재 PC나 노트북 판매가 생각보다 이제 덜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의 재고 물량이 증가를 해서 관련된 그런 이제 D램을 일단 시장이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 채굴이 금지되면서 고성능 그래픽에 들어가는 D램도 일단 수요가 감소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D램 가격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더 하락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정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얘기 나왔던 건 이제 PC용 D램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PC용 D램 부분은 지금 각 업체가 지금 현재 8주에서 10주 정도의 이제 D램 재고를 갖고 있는데요. 4분기까지는 현재 추세다라고 하면 12주까지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재고 정리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D램 추래가 과연 반대 PC 관련된 성장 둔하냐, 기인한 거냐라고 보면 그 외에도 또 DDR5 전환에 따른 이제 재고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인텔이 이제 4분기에 지금 새로운 CPU를 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형 이제 DDR5 램의 사용이 이제 불가피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DDR4 램에 대한 수요는 감소가 되고 재고 수준도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DDR5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4분기 이후에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버용 D램에 관련돼서는 일단 똑같은 이제 하락을 이제 예측했던 트랜스포스에서 3분기에는 또 서버용 D램 가격은 강세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또 상반된 또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종 반도체 사용처에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D램 부분의 문제인 거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쇼티지가 관련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부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이제 메모리 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시스템 반도체의 투자가 최근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아마 선별돼서 이렇게 낙폭이 커질 때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D램 가격 하락이 예상돼서 단기 심리의 둔화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제 사실 이상준 소장께서도 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려는 DDR4 지금 쓰고 있는 D램이지 DDR5 차세대 D램이 아니라는 말씀. 그 안에서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DDR5 관련주 안에서 또 저가 매수해 볼 만한 기회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반도체 이슈 정리해 주셨고요. 그 밖에 볼 만한 뭐 이슈나 업종 상황들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순환매가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특정 뭐 업종이나 그 섹터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좀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섹터나 이슈가 좀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상승폭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또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순환매에 자신 없으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현금 보증을 조금 늘리시는 전략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요즘 워낙 이제 수급이 빨리 돌아서 수급 상황 분석이 중요해 보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